오늘의 메뉴는 에피타이저로 간단하게 31부터 34까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개인적인 평가를 조금만 해보자면은 이제 이 북새곡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지는 않고 조금 이제 기행이라고 하죠. 이런 시를 이제 여행을 좀 표현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 말고는 막 특별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이거지. 봐봐. 여기서 보면은 사설시조가 두 개가 나오잖아. 사설시조가. 우리가 이 사설시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는 조금은 긴장이라는 걸 좀 해야 돼. 왜? 사설시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설시조. 우리가 이 사설시조는 결국은 내용이 간단할까 복잡할까? 당연하게도 간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정말로 글에 있는 내용으로만 단점이자 장점이지. 그치? 고전 시가 중에서도 사설 시조를 다루는 방법은 좀 간단하다. 뭐냐? 최대한 빠르게 접근하는 게 맞다. 내용 파악만 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기나 선지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온성이 면이라고 우리말이 치쳤구나. 우리말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서성밖에 잠시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호련히 소주장사 앞에와 팔려하니. 소주장사라는 사람이 나왔다네. 그 소주 말하는 거야. 그 소주. 그 술을 먹어보자 촌인의 솜씨가 아녀라고 하네. 이게 뭐야? 결국은 이거 자체가 촌인의 솜씨가 아녀. 촌인? 촌인? 이게 뭘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 내용에서의 그 한자를 못 읽는다고 우리가 치자. 그래도 이쪽 사람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 내용 자체를 촌인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실력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느낌으로써 해석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봐. 바로 뒤에서 나오지. 이 촌인이 뭔진 몰라도 낮춰진 곳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분명 관가수리를 그 곡절 모를 소냐? 곡절이라는 거는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봐봐. 그러면은 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어서 분명히 관가에 술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유를 모르겠냐 라고 말을 하네. 근데 여기서 뭐라 해? 이 사람이라 하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는 뭔 거야? 화자인 거지. 화자이자 필자가 되겠지.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얘 와서 기다린지 여러 날이 되었어라. 수상이 오는 손을 나이인 줄 알고 짐직 싸게 파는구나 라고 하네. 뭐야 이게? 술이 여기서는 뇌물인 거야. 따지고 보면은 적어도 뇌물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 빡세다. 그러면은 적어도 아마도 이제 잘 몰고 싶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태수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요 사람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게 수상이 온인 손이 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쭉 가주면 글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쵸?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는 채 무얼하리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가목로랑 진배 없네. 이 가목로랑 진배 없네 라는 것도 우리가 쌤 가목로가 뭐예요? 몰라. 나도 몰라도 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 그냥 이제 그냥 여기가 좋구나 요 정도로만 해석해주고 넘어가자. 유심터라 이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라. 유심터라 이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라고 나오지. 봐봐.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
유심은 뭘까? 이 유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무심과 대비가 되거든? 이 무심과 유심,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를 좀 많이 읽었으면은 고전 시가에서의 무심은 어떤 표현이었지? 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잡생각이 없는 거를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유심은 어떤 거 있어? 잡생각이 많고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예쁠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유심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 그냥 케어를 많이 해주는구나, 요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준다라는 식으로만 해석을 해줘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쌤, 근데 지금 1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2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렇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과연 몇 번을 전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치?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야? 앞 상황을 보면 되거든? 앞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의도된 연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 그치? 누가 봐도 의도된 연출이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술이 맛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없다라는 거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와? 여기서 더냐가 나오잖아. 네가 나 알아? 네가 나 아냐고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네가 나 압니까? 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써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거 알고 있지, 그치? 부정적인 입장을 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네 라는 것보다는 잡생각이 많고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예쁘다. 오케이? 여기서 종성까지 50리라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지거나 버선행적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남백이 부끄럽다라고 하고 있네, 그치?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바로 밑을 보면은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라는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출두와 높게 앉았다라는 표현을 썼지, 그치? 요 표현 자체가 이 두 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화자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 높은 신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발 들이운들 그 누가 저하리라고 하네. 근데 이 저한다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저하다 라는 의미는 저하다는 남들이 두려워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미음의 이 발이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이 발이 1번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젖은 버선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거든. 버선, 진짜 신체의 발. 2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김밥 말 때 쓰는 그 발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커튼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커튼 같은 거를 말을 한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나는 이거를 보려면은 아마도 연계 지문이 기본적으로는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연계 지문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왔으면은 커튼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의 99% 무리야. 이게 현장이고 이게 선행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봐봐.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라고 했잖아. 이 발을 내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발이 커튼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거를 바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도 이제 조금 연결이 좀 쉬워지겠지. 이 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억지로 발을
들이운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 발을 내려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누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여러 달 줄이다가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한 것만 하나나 살로 가랴.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지. 여러 날 칩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서 먹느니 냉수로다. 몸 자체는 뜨시고 따뜻하다 하더라도 가슴 속에 뭔가 답답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네, 그치? 뉘라서 어사벗을 어사, 여기서 어사라고 나오네. 이 출두가 어사를 의미하는 거였네.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어사가 골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잠금. 쾌한 일가 형문 공장 참아하랴. 못할 일 마지 못하니.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못할 일 마지 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진 이 원통하여 몹쓸 말을 지어내니 모르니니 어이알리 그 말을 고지 듣네 라고 하네. 봐봐, 여기서는 지금 보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일 자체를 되게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껄끄러워하는 게 좀 보인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송사진 이 원통하여 몹쓸 말을 지어내니 이게 뭐야? 어사의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 송사는 재판이거든. 근데 송사 진 이 뭔 말이냐면 송사에서 진 사람을 의미하네.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통하다는 거야. 그치? 원통해서 몹쓸 말을 지어낸다는 거지. 그치? 송사에서 진 사람이 원통해서 몹쓸 말을 지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 모르는 이를 어이알리가 에서 여기서는 모르는 이가 누구겠어? 이제 일반 백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은 신하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아가면은 임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랬지. 그러니까 그 말을 곧이 듣네라는 것을 자신에 대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왜곡이 된다. 그래서 뭐 괴롭기는 저 혼자라. 고맙다니 잠깐이요 원소는 대대로다. 이 표현도 그 표현이고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라면서 끝이 났다.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표현이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개씩 나왔는데 굳이 나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잡자고 하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딱 이 두 가지만 잘 놓치지만 않으면은 글을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알겠지? 밑에 나 빠르게 하자.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시름을 뭐야?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방패연에 세세히 적어. 이거 뭐야? 결국은 이 연에다가 내 지금 시름을 적고 있다는 거지, 그치? 정월 대보름에 서풍이 고입을째 하얀 실 한 얼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때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지막 전송하자 둥게 둥둥 떠서 높고 높이 솟아올라 백룡의 구비 같은 굼틀 뒤틀어져 구름 속에 들어고자 동해 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섰는 나무에 걸렸다가 풍소소 우라락 할제 자연 소멸하여라. 뭔 내용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시름이 많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시름을 많은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연에다가 적었대. 그리고 어떻게 했어? 시를 최대한으로 풀었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전송이라는 표현이 뭔 말이야? 여기서는 있잖아, 시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치? 그래서 이 큰 잔에 술을 부어서 마지막 전송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사 같은 느낌이라 좀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제사 같은 느낌. 오케이? 내가 이 사람을 마지막 배웅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거지. 마지막 배웅. 내가 너를 이제 떠나 보낼 거야. 떠나 보내기 전에 마지막 의식이라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 높고 높이 날아서 엄청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사여구지, 미사여구,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설시조를 읽게 되면 많이 보는 미사여구나. 그래서 쓸모없는 거고, 구름 속에 들어가서 동해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섰는 나무에 걸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잖아. 구름 속인 게 중요하냐? 동해바다가 중요하냐? 나무가 중요하냐? 아니야, 전혀 안 중요해. 포인트는 화자를 떠남, 그것도 조금 멀리, 조금 많이 멀리 갔다는 게 포인트일 뿐이야.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풍소소 우나락 할제, 그러니까 바람 솔솔 불고 비가 후두둑 후둑 떨어질 때 알아서 떨어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해됐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나무 구름 속 동해바다에 전혀 포인트를 잡을 이유가 없어. 이 화자는 그냥 내 시름을 떠나보낼 수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해됐지? 다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연을 지어 대사, 황사, 백사 줄을 통얼레에 살이 없어 바람이 한창일째 삼감, 퇴김, 사간, 근두, 반공에 솟아올라 구름에 걸쳤으니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먼데 임 줄맥을 길게 되어 낚아 올까 하노라 라고 하네. 뭔 소리일까 이게? 보자. 강원도 설화지를, 강원도 설은 눈이죠. 화지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화지의 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강원도 설화지는 강원도의 어떠한 그 강원도의 눈밭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초원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연을 지었대. 이 눈밭을 연으로서 표현을 해준 거야. 그치? 그리고 뭐 대사, 황사, 백사, 줄을 통얼레로 살이 없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살은 아마도 그 연을 구성하는 뼈대를 의미하는 걸 거야 아마. 근데 그 뼈대가 없대. 뼈대도 없이 그냥 줄을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연을 연결을 시켜서 바람이 한창일 때 가든 제주를 부려서 연을 날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연을 날렸지. 그러면서 연을 날렸을 때 어떻게 됐어? 구름에 걸쳤대. 구름에 걸쳤다는 것만 보면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봐봐. 구름에 연을 날렸는데 연이 움직이는 거를 멈췄어. 그치? 그러면은 그게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무조건? 아니지. 당장 앞에서도 이 친구 멈춘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였잖아. 그치? 요것도 볼 때 바로 부정으로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 이해됐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무도 몰라. 이해됐지? 부정 아무도 모름. 그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라 나와?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려하랴 라고 하네. 풍력은 아마도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의 힘이겠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있잖아. 풍력이 있지만 줄의 힘 덕분에 구름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지. 구름까지 올라올 수 있음. 이해됐지? 왜? 여기서 뭐라 나와? 이 없이 그러하랴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뭐야? 풍력과 줄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거든.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뭐래? 먼데에 이미 줄맥을 길게 되어서, 줄의 힘을 길게 되어서 낚아 올까 하노라 라고 하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석했거든. 어떻게 해석했냐면 임을 소위 말하는 납치해오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의 힘을 길게 대어서 임을 낚아오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네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자. 가는 남의 말을 인용하여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지, 목적지의 위험성 그런 거는 안 드러났어요. 가는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와 대조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때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써서 화자의 괴로운 처지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앞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괴로운 처지를 먼저 보고 대구와 대조 표현을 찾는 게 낫다.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잘 보면은 고맙다니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그치? 대구 표현이자 대조 표현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 표현 자체가 대구와 대조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이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되는데, 나는 가상의 존재를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 표현은 맞지? 근데 자연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 그건 아니지. 그치? 그냥 서풍이 고이 분다라고 하면서 얘는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죠. 나는 방위의 방향을 포함한 두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위라고 했으니까 동서남북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근데 동해 바다가 나왔는데 뭐 서해 바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넘어가주면 되겠네요.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색채를 나타냈냐라고 하는데 방패연이 지금 색채를 드러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스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해됐지? 가는 색채 표현이 나왔나요? 가에서는 색채 표현이 움직인 게 전혀 안 나오네요. 오케이? 기역과 미음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역은 행로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는 인식으로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기역이 뭔데? 말이 지쳤으니까 쉬는 거지. 그치? 잠시 멈추는 이유는 말이 힘드니까. 끝. 니은 술 맛에 대한 평가로 장사가 호련히 드러났다는 인식과 함께 술의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술에 누가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관가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치? 맞네. 디귿 장사가 화자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추측한 진술로 수상이 오는 손이지. 근데 수상이 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맞지? 요거는 맞고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가 뭐야? 뇌물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리을은 이 부사에 대한 평가로 유심터라 이 부사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 유심이라는 것이 약간 꿍꿍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했지. 그치? 이 부사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평가인 거야? 부정적인 평가였지. 니 언제 나 알더냐? 라고 하지. 그치? 너 언제 나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가 옛 인연이 있었던 화자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나는 너라는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밑에는 이제 아까 살짝 설명했는데 발을 내려서 모습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이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발을 내리운들 그 누가 나를 무서워하겠느냐? 내 꼴이 엉망이어서 발을 내린다 하들 뭐라 해야 될까? 위험이 드러나지를 못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위험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과 연결이 되겠네. 33번 이 연은 자기가 떠내보내고 싶은 연이지. 이 연은 A에서의 연은 자기가 좀 떠내보내고 싶은 거를 막 적어낸 거야. 그치? B에서의 연은 어떤 거야? 임을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화자의 마음이지. 그치? 그래서 보자. A는 감기실을 끝까지 풀어서 멀리 떠내보내려는 대상이다. 당연하지. A는 B를 기원하여 바다 건너 자연물에게 걸어두려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B를 기원하여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있잖아, 여라는 표현이 나는 항상 애들한테 말을 할 때 조사랑 보조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잘 맞춰주는 게 좋아. 봐봐. 기원 하 여라고 하지. 그치? 이 사람이 비가 내리는 걸 원하는 건 맞아. 그치? 비가 내리는 것을 원하는 건 팩트야. 근데 왜 내렸으면 하는 거야? 연이 소멸되기를 원해서. 그치? 그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원하여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목적이, 이 표현 자체가 목적이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과 동일한 거야? 비가 내리는 것을 위해 연을
걸어뒀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거야. 이해됐지? B는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하늘이 유인. 아니지, 바람이 좀 불 때 바람이 한창일 때라고 말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다 틀렸고, A와 B는 모두 E에게 보내려는 전원. 아니지, 얘는 이미 없잖아. 그치? A와 B는 모두 집단의 의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패스. 이 시가들은 바로 3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시가들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가는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화자를 대상화하여 해악의 대상. 이 해악의 대상을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거 보자마자 바로 물 빠진 거 생각해야 돼. 나와 다는 동일한 소재를 중심으로, 동일한 소재는 뭐야? 연이지. 시상을 전개하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그 자체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고, 다는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나오네. 얼음물에 빠져 벗어난 행정 다 적시는 모습은 경험을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해악이라고. 이해됐지? 나는 정월 보름날에 큰 잔을 술을 붓는 행위로 예를 갖추며 연을 마지막 전송하는 모습을 통해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담아내는 것. 얘들아, 생각을 잘해보자. 이 표현이 이상한 게 있어? 내가 아까 말했던 거랑 정확히 동일하지, 그치? 쌤, 시름을 보내는 게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연결 지어야지.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 봐봐. 다에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의 힘을 빌려 먼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을,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봐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연줄에 힘을 빌려 임에게 가려고 함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하고 있어? 시에서 뭐라 해? 낚아올까라고 하지. 그치? 얘들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임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낚아온다는 표현을 쓸까? 낚아온다는 표현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를 의미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고 남이 나에게 오는 것을, 이게 더 해석상으로 더 완벽하지 않아? 그치? 그니까 이거 자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을 내 곁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머지는 바로 빠르게 봅시다. 가에서 가슴이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드러내고, 나에서 금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당연한 사실이니까 패스.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 그치?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이것도 틀린 말은 없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쉬웠나요? 라고 하면은 선지 자체는 되게 쉬웠다고 보는 게 맞아. 굳이 조금 위험했던 선지라고 하면은 이 33번의 2번 정도? 이거 정도 말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볼 만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타이트하게 읽어야만 하는, 적정 완료 시간이 적어도 5분에서 6분 안에는 끝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어본 애들 중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해됐지?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아마도 조금 평가원에서 내는 낚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천천히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극복을 해야지. 내 영상도 좀 보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게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